네, 안녕하세요. 박진성입니다. 2024년 1학기 운전고 1학기 중간고사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를 좀 보시면요. 교과서 범위로는 현대시에서는 향수가 나오고요. 현대소설은 본범 전문입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그 운전고에서 독서를 낼 때는요. 보통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문을 활용하는데 올해는 교과서 안에 있는 지문을 가져왔고요. 자, 문법은 음문 체계와 음문 변동인데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학습지를 추가해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교과서 외의 범위인데요. 보시면 교과서 외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자, 먼저 현대시에서는 해당한 모란의 피기까지는 쉽게 쓰여진 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여승까지 해서 무려 5작품이 좀 더 추가됐고요. 소설도 이청주의 눈길이 더 추가됐습니다. 물론 이 이청도의 눈길은 전문은 아니었고요.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가져왔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도 그 독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 하나를 가져서 설명문에 해당하는 지문을 가져서 함께 물었던 것이 특징인데 이 범위를 보시면 교과서 범위보다는 외부 교과서 이외의 범위가 좀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재를 통해서 문항 구성을 보시면요. 전체 문항은 모두 다 선택형, 객관식이었고요. 영역별로 보시면 소설이 6문항, 시가 8문항, 문법이 7문항, 독서가 5문항이 튀어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자료 제시용 문항이 각각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제시용 문항이라는 것이 결국 운전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자료 제시용의 특성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문법은 모든 문제가 다 자료 제시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현상을 다루면서 표준 발음법의 조항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단어들을 사례로 제시하고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문 변동들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모두 다 자료 제시형일 수밖에 없었고요. 독서 같은 경우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제시된 그 특성을 보시면 자, 먼저 시험 범위와 관련된 작품을 추가 제시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컨대 이번 시험에서 학교에서 제시했던 그 시험 범위 안에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가 있고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있었는데 그 연계 작품으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 들어왔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흔히 데뷔를 할 때 어떻게 데뷔하냐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들어왔으니까 별 해는 밤이 나왔을 때 윤동주의 작품하고 엮을 것 같잖아요. 자, 운전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와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가져와서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와 연계시키는데 이 지점이 운전고에서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지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험 범위로 제시된 작품을 공부하되 그 공부한 작품과 연계되는 작품이 반드시 그 작품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관련성이 적더라도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을 낯선 작품을 중심으로 연계하겠다는 거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만큼 난이도 그러니까 변별이 높아지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작품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무슨 얘기냐면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독서 지문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내용을 분석해서 문제로 구성될 때 그 선택지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은 제시된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출제 의도와 방향에 따라서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가 나올 때 묻는 방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하는데 이때 그림이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독서가 두 지문이 나왔는데 그 두 지문은 예술 지문 하나하고 과학 지문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 두 지문 모두 다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문제를 줄 때 그림을 같이 줬어요. 자, 그림을 같이 줬다는 건 지문 속에 텍스트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시각 자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적절성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자료 제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운전고가 시험 자체가 1번부터 26번까지 모두 다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변별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료 제시용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변별력을 주면서 등급을 나누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참조할 수 있을지 이걸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료 제시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시험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통 우리가 시험 범위가 들어오면 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거죠. 작품 안에 하나의 작품이 들어오고 그 안에 출제 요소 10개가 있고 학생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10개가 있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그 10개를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점검하는 과정은 자 내가 학습지를 보면서 또는 자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필기한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자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 자기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 푸는 연습이에요. 이때 문제 역시 가장 기본적인 출제 요소를 확인하는 자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작품하고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지금 출제 요소, 즉 내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습해야 되는 학습 요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는 자기 점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자 앞에 언급드렸듯이 자료 제시형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료 제시형 문제들을 통해서 자 문제가 튀어나올 때 자, 사실, 자, 문항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문법 문항은 모두 다 자료 제시형이었고 실제로 소설이나 문학이나 독서에서도 실제 변별력을 주는 요소는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자, 소설에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소설의 우리 학생들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소설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서술 전략 묻고요. 시문학에서도 자, 시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전략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쉬웠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자, 그런 특징들, 가장 기본적인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 연계될 때도, 자, 사실 앞에 풀벌레 소리와 연결되는 별 해는 밤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정지용의 향수에서는 정지용의 고향과 연결시켜서 연계성이 충분히 높은 것들을 연계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자, 쉬운 문제, 그래서 난이도가 별로 없고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이 나오지만 자료 제시형 문제에서 변별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받기가 자,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 구성들을 봤을 때 자료 제시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운전고 시험 같은 경우에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시험이 굉장히 그 예년에 비해서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여겨지고 보통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시험 시간에 그 26문제, 5문제 다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많은데 올해는 그렇진 않아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으나 앞으로 치르는 시험은 이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변별력이 확대될 거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고 그런 시험을 치러내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학습 요소에 대한 점검, 이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궁극적으로 이건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운전고 시험이 단기간에 내신을 바짝 공부한다고 해서 4등급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번 시험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국어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라는 걸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수능 문제 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지문에 대한 분석 능력 그리고 각 문제 유형별로 해법에 대한 적용 자까지 공부하시고 특히 선택지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택지의 진술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수능 용어나 개념에 대한 숙지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장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는 자 국어 공부에 대한 연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자 내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